저는 지금 한복 치마에 붉은 와인이 흥건하게 쏟아진 채로 서 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아트 갤러리 천장의 샹들리에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지만 저는 그 빛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얼굴에서 차가운 와인이 뚝뚝 떨어지고 정성껏 차려입은 개량 한복은 이미 망가져 있었고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서 한 남자가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 절대 안 돼! 당장 돌아가! 강태호. 그 이름을 30년 만에 다시 마주한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와 다리에 힘이 빠졌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하필 여기서? 수진이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갤러리 전체를 흔들었고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와인에 젖은 채로 떨리는 몸으로 30년 전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끼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오늘 딸의 상견례 자리가 이런 악몽으로 변해버린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고마운 마음을 담아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두운 시간, 저는 이미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종로구 익선동 한옥마을 한 구석, 제가 25년 동안 지켜온 작은 한복수선집 앞에서 저는 차가운 새벽 공기를 들이마시며 바늘에 실을 꿰고 있었습니다. 톡, 톡, 톡.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가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습니다. 이 소리는 제 인생의 리듬이었습니다. 25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들어온 소리였고 수진이를 키운 소리였습니다. 손은 차가웠지만 저는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한복의 솔기를 뜯어내고 손상된 부분을 바느질하고 다림질로 마무리하는 동작 하나하나가 제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손이 자꾸 떨렸고 바늘을 쥔 손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수진이 상견례 가는 날이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니, 두근거린다는 표현은 부족했습니다. 민재 씨네 집안, 미술관 관장 아버지, 피아니스트 누나, 그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한옥마을에서 한복이나 수선하는 50대 아줌마, 내가 너무 초라하진 않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늘을 내려놓고 손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끝을 타고 흘러내렸고 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낡은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58세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어 있고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흰머리가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가도 될까? 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직도 이래요? 오늘 상견례인데 쉬셔야죠. 수진이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수진이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급히 거울에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괜찮아. 손님들이 기다리잖아. 엄마는 이게 익숙해.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수진이는 제 불안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긴장하지 마세요. 민재 오빠 부모님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했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저는 수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걱정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재 씨 부모님이 혹시 오늘 우리 형편을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까?
형편이요? 아니, 집이라든지 내가 하는 일이라든지. 엄마,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중요한 거지. 그래도 엄마, 민재 오빠가 엄마 뵙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어머니가 너무 따뜻하신 분 같아서 꼭 우리 집안과 가족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정말 그렇게 말했어?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기죽지 말아요. 수진이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상견례 자리에 입고 가려고 맞춘 개량한복으로 갈아입고 한옥집 앞에 주차된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종로구를 벗어나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지나가고 점점 높은 빌딩들이 가득한 강남으로 들어서자 저는 점점 더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와도 되는 걸까?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수진이는 운전에 집중하고 있었고 저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은 점점 더 빠르게 뛰고 있었고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수진이가 앞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기예요. 저는 고개를 들어 앞을 봤습니다. 현대적인 아트 갤러리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리와 철근 콘크리트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이고 있었고 입구에는 고급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와, 정말 멋지다. 저는 감탄했지만 동시에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차가 갤러리 주차장에 들어섰고 수진이가 천천히 주차를 했습니다. 긴장해서 그런지 안전벨트를 푸는 손이 떨려서 벨트를 푸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시죠?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응, 괜찮아. 저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얼굴 근육이 경직되어 제대로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진정해, 정혜란.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제 몸은 제 마음을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가슴은 더욱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갤러리 입구를 지나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천장까지 이어진 거대한 추상화가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이고 사방에서 들리는 클래식 선율이 이곳이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발걸음이 조심스러워졌고 제 신발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리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들, 우아한 원피스를 입은 여자들, 반짝이는 액세서리들. 그들과 비교하면 저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개량한복, 거친 손, 수수한 화장. 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한복 소매 안으로 감췄습니다. 그때 멀리서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한 남자가 우리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민재였습니다. 30대 중반의 그는 완벽하게 차려입은 정장 차림이었고 그의 옆에는 우아한 여성이 함께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너무 아름다우세요. 오시는데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아니야. 수진이 차 타고 와서 편하게 왔어. 민재도 오늘 너무 멋있다. 저는 민재의 손을 잡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재 옆에 여성이 따뜻한 미소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저는 윤미라예요. 민재 어머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저는 정혜란입니다.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미라 씨는 정말 우아했습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 고급스러운 옷차림, 그리고 품이 있는 말투까지. 나하고는 너무 다른 사람이구나.
악수하는 두 손이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남편과 딸이 먼저 위층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쪽으로 오시죠. 미라 씨가 앞장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프라이빗 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유리문 앞에서 미라 씨가 멈춰 섰습니다. 여보, 손님들 오셨어요. 미라 씨가 문을 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태호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수진이도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도 따라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때였습니다. 태호와 서로 인사를 마치고 고개를 드는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시간이 멈춘 듯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방 안에서 일어나 저를 바라보는 남자, 강태호. 30년 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그 남자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과 제 눈이 마주쳤을 때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너, 태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도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미라 씨가 어색한 침묵을 깨뜨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태호도 어쩔 수 없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정성스럽게 차려진 요리들이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수진이도 제 이상한 모습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태호와 저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몇 분이 흘렀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두 분 아시는 사이신가요? 그 순간 태호의 얼굴이 점점 빨개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너. 태호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잊으라 해.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태호의 분노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진정하세요. 미라 씨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결국 태호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혼 무효야. 이 집안과 절대 결혼 못 시켜. 룸 안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태호는 테이블 위에 있던 와인 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제게 끼얹었습니다. 으악! 저는 놀라 작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차가운 와인이 얼굴과 한복에 흠뻑 젖었습니다. 아버지, 민재가 충격을 받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수진이도 급히 저를 부축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미라도 당황하며 남편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태호의 분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당장 나와. 태호가 아내와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왜 그러세요? 나와. 당장. 빨리. 태호가 미라 씨의 손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왜 갑자기? 민재가 당황하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민재도 빨리 나와. 태호는 아들의 손까지 잡아당겼습니다. 민재는 수진이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다가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남겨진 것은 와인에 젖어 떨고 있는 저와 어리둥절한 수진이 뿐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수진이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온몸이 젖었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과거가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상황이 당황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와인에 젖은 한복을 벗으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30년 전 태호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설렘 가득했던 젊은 여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주름 가득한 얼굴에 눈물 자국만 남은 늙은 여자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지금 갈까요? 아니야, 수진아. 엄마 괜찮아. 엄마. 수진이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습니다. 민재 오빠가 연락이 안 돼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읽지 않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오빠 집에 가봤어? 네, 갔는데. 아무도 안 계세요. 경비 아저씨 말로는 오후에 짐 싸들고 급하게 나가셨대요. 뭐라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태호가 아들을 데리고 도망친 것입니다. 30년 전 자신이 저를 버렸던 것처럼. 엄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왜 다들 이러는 거예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절규에 가까워졌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조금만 기다려. 전화를 끊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30년간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마음속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과는 달리 30년 만에 다시 누르는 그 번호. 따르릉.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시도, 세 번째 시도,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태호 씨,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어요. 하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태호의 갤러리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그 화려한 건물 앞에 서니 어제의 악몽이 다시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갤러리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접수 직원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죄송하지만 관장님께서는 오늘 출근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오시나요? 그게 당분간 휴가를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휴가요?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죄송하지만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갤러리를 나서는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혹시 정혜란 씨 맞으시죠? 돌아보니 어제 상견례 자리에서 봤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민재의 누나 강서연이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우아한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었고 눈빛에는 예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갤러리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자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일로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 과거 때문에. 아니요. 서연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궁금한 게 있어서 찾아온 거예요. 그녀가 커피잔을 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어떤 사이셨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의 눈빛에서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30년 전 저는 태호 씨를 사랑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고 태호 씨 아버지께서 결혼을 반대하셨죠. 서연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저는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그 순간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이를 낳으셨다고요? 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키울 형편이 안 됐어요. 미혼모로서 아이를 키우기엔 세상이 너무 가혹했고 저는 결국 아이를 입양 보냈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커피잔을 쥔 손에서 힘이 빠져 잔이 덜컥거렸습니다. 그 아이가 언제 태어났나요? 1988년 3월 15일이었어요. 서연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게 제 생일이에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카페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마에 작은 점, 가늘고 긴 눈매, 오똑한 코. 이럴 수가. 제 손이 입을 막았습니다. 당신이 그 아이인가요? 서연도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입양아예요. 강태호 관장님이 저를 입양하셨죠. 그런데 저는 평생 제 친어머니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눈물이 서연의 눈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궁금했어요. 제 엄마는 왜 저를 버렸을까? 저한테 뭐가 부족했을까? 밤마다 울면서 생각했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도 눈물을 흘리며 서연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손을 뒤로 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사과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냥 궁금했어요. 어떤 사람이 저를 버렸는지. 서연 씨. 그리고 이제 알겠네요. 서연이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그렇게 화를 내셨는지. 당신 때문에 아버지도 평생 고통받으셨던 거예요. 당신이 혼자 아이를 낳고 버렸다는 죄책감으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만하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제 동생 민재와 당신 딸의 결혼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이 결혼은 무효예요. 서연이 카페를 나가려는 순간 저는 급히 일어나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아이들만은 손 떼세요. 서연이 차갑게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30년 전에 버린 딸한테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있으세요? 이제 와서 모정이라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 그만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예요. 서연이 카페 문을 열고 나가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카페 안의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아무것도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민재 오빠한테 연락 왔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뭐라고 했어? 미안하다고. 자기 아버지와 멀리 나와 있대요.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오빠 핸드폰도 압수하셨대요. 오빠가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예요. 수진아, 미안해. 나 곧 연락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 전 버린 딸을 다시 만났지만 그 딸은 저를 증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키운 딸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제 잘못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지도 않고 그저 방 안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가 문을 열러 나갔습니다. 누구세요? 수진 씨 맞으시죠? 강민재 어머니 윤미라예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일어나 거실로 나가자 미라 씨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라 씨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라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그 따뜻한 목소리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미라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남편한테 다 들었어요. 당신과 남편의 과거, 그리고 서연이 이야기까지. 제 몸이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혜란 씨, 미라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엄마예요. 두 아이를 낳아 키운 엄마로서 당신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30년 전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가혹했죠. 미혼모로 아이를 키운다는 건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최선의 선택을 한 거예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니에요. 저는 비겁했어요. 아니에요. 미라 씨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서연이도 당신도 모두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에요. 하지만 서연 씨는 저를 증오해요. 지금은 그럴 거예요. 갑자기 친엄마가 나타났는데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미라 씨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예요. 서연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친엄마를 그리워했을 테니까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남편의 주소예요. 지금 민재와 함께 제주도에 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왜 저한테 이걸? 아이들은 죄가 없잖아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이와 우리 민재, 두 사람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어른들의 과거 때문에 아이들의 미래를 망칠 순 없어요. 하지만 남편분께서 제가 설득할게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혜란 씨 아이들을 생각해서 용기 내주세요. 그리고 제주도에 가시면 남편한테 진심을 전하세요. 그 사람도 당신에게 진 마음의 빛을 평생 잊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봉투를 펼쳐봤습니다. 제주도의 한 펜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갈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야지. 30년의 응어리를 이제는 풀어야지.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김포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제주행 비행기표를 끊고 1시간 남짓한 비행 끝에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렌터카를 빌려 미라 씨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서귀포 쪽의 한적한 펜션이었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아담한 펜션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펜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프론트에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강태호 씨 묻고 계신가요? 네, 202호에 계십니다. 계단을 올라 202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려서 노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똑똑. 누구세요? 태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정혜란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태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람과 분노,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너가 어떻게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호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재는 어디 있어요? 산책 나갔어. 곧 돌아올 거야. 태호가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의 옆에 섰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태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왔어? 할 말이 있어서요. 할 말? 30년 전에 다 끝난 거 아니었어? 태호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30년 동안 쌓인 오해를 풀고 싶어요. 저는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제가 당신을 떠난 이유를 말하고 싶어요. 떠난 이유? 태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가난한 나를 버리고 더 나은 삶을 찾아 떠난 거 아니었어?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 아버지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임신 사실을 아신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돈을 주셨죠. 아이를 지우고 당신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아이를 지울 수 없었어요. 당신의 아이를, 우리의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도망쳤어요. 당신한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당신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망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딸을 낳았어요. 우리 딸을. 제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키울 수 없었어요. 미혼모로서 저는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요. 태호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보냈어요. 그 아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아이가 서연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호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이가 내 딸이었다고? 네. 저도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 아버지께서 입양하셨어요. 제가 버린 아이를. 믿기 어렵겠지만 당신 아버지께서 키우신 거예요. 태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아셨던 거야? 아마도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한테는 비밀로 하신 거예요. 당신이 알면 저를 찾을 테니까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너무 몰랐어. 미안해.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저는 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동안 당신을 원망하게 만들어서.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오해와 슬픔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는 방 안에 앉아 있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민재야. 태호가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다. 태호와 민재, 그리고 저는 펜션 1층 라운지로 내려왔습니다. 넓은 창으로 제주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저희는 그 경치를 즐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소파에 둘러앉았습니다. 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야.
아버지가 너한테 숨긴 게 있다. 민재가 긴장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태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의 사랑 이야기, 저와의 만남, 임신, 그리고 이별, 그리고 서연이가 사실은 자신의 친딸이라는 사실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재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그럼 누나가 제 친누나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아니, 친누나 맞아. 태호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핏줄이니까. 다만 엄마가 다를 뿐이야. 민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제 누나의 친어머니시라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민재 씨. 이렇게 복잡한 상황으로 만들어서. 아니에요. 민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이해가 돼요. 왜 아버지께서 그렇게 반응하셨는지.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럼 수진이랑 저는 결혼할 수 있는 거죠? 태호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아버지, 수진이랑 저는 아무 혈연 관계도 없잖아요. 법적으로도 문제 없고요. 하지만 아버지, 민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사랑해요. 그 마음만은 변하지 않아요. 태호는 한참을 아들을 바라보다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이가 문제야. 서연이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순간 라운지 입구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미 다 들었어요. 우리는 모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연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제 왔는지 입구에 서서 우리의 대화를 다 들은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태호가 급히 일어났습니다. 넌 왜 여기에? 엄마가 알려주셨어요. 서연이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가 여기 계신다고. 그리고 혹시 정혜란 씨가 찾아올 수도 있다고. 그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카페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서연 씨, 지난 며칠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서연이 제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왜 저를 버렸을까? 저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하지만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엄마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30년 전 20살짜리 여자가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건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을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입양 보낸 건 어쩌면 사랑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저를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었던 서연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저를 안아줬습니다. 이제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아니, 무너진 게 아니라 다시 세워졌습니다.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제 딸이 제 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럼요. 얼마든지. 저는 서연을 꽉 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태호도 민재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서연이 저에게서 천천히 떨어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괜찮아질 순 없을 거예요. 30년의 시간을 쉽게 메울 순 없잖아요. 알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다가갈게요. 서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 민재와 수진 씨 결혼.
그녀가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찬성이에요. 두 사람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민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이에요, 누나? 대신 조건이 있어. 서연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한테 잘해. 혹시라도 울리면 누나가 가만 안 둘 거야. 당연하죠. 민재가 활짝 웃었습니다. 태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바다를 바라보던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혜란 씨. 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지 못했어.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라와 결혼하고 민재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마음의 상처같이 남아있어. 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서연이를 입양했을 때도 이 아이가 혹시 우리 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 너를 너무 닮았었거든.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 적극적으로 입양을 추진하셔서 역시 아셨군요. 확신은 없었어. 하지만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 태호가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더 잘 키우려고 했어. 서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미안하다, 서연아.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아버지는 제게 최고의 아버지셨어요. 서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호가 서연을 꽉 안아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지키지 못한 딸을 태호가 이렇게 잘 키워준 것입니다. 자, 태호가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서울로 돌아가자. 그리고 제대로 된 상견례를 다시 하는 게 어때? 일주일 후 서울의 한 조용한 한정식 집에서 우리는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강남의 화려한 갤러리가 아니라 북촌의 전통 한옥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수진이가 민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수진이가 저를 보고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진 거예요? 응, 다 괜찮아졌어. 저는 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태호와 미라 부부 그리고 서연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라 씨가 제게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혜란 씨,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미라 씨야말로 정말 감사해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만약 미라 씨가 제주도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런 해피엔딩은 없었을 거예요.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요. 미라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앞으로 잘 지내요.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한정식 요리들이 나왔고 우리는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태호가 잔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 건배 한번 할까요?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두 아이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건배. 잔이 부딪히는 청명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인데? 태호가 물었습니다. 서연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아니 엄마. 그 호칭에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도 가족석에 앉아도 될까요? 민재 누나로서가 아니라 엄마의 딸로서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지. 수진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저도 정말 기뻐요. 이렇게 좋은 언니가 생겨서. 나도 그래, 수진아. 서연이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 태호가 감동에 겨워 말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구나. 미라 씨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아요. 민재가 수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자.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30년 전 버렸던 딸을 다시 만났고, 10년 전 입양했던 딸이 행복한 결혼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첫사랑이었던 남자와도 화해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태호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혜란 씨, 잠깐만. 저는 태호를 따라 한옥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고요한 정원에는 연못이 있었고 물 위로 달 그림자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혜란 씨. 네. 30년 동안 미안했어. 태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내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아버지한테 맞서서 너를 지켰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둘 다 어렸어요. 세상과 맞서기엔 너무 어렸죠. 하지만,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저는 태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서연이가 좋은 환경에서 자랐잖아요. 태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넌 항상 긍정적이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란 씨, 혹시 재혼 생각은 없어? 저는 깜짝 놀라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네, 아니 그게 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태호가 당황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 줄까 해서.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요. 수진이도 있고 이제 서연이도 생겼는데 외롭지 않아요. 태호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혜란 씨, 앞으로 자주 보자. 우리 이제 사돈지간이니까.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자주 봐요.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울 시내의 아름다운 예식장에서 수진이와 민재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봄꽃이 만개한 5월의 어느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예식장 앞에는 하객들이 모여들었고 저는 신부 대기실에서 수진이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이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떨려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저는 수진이의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그때 문이 노크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그녀도 오늘 특별히 아름다웠습니다. 수진아, 정말 예쁘다. 언니. 수진이가 서연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연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잠깐 할 말이 있어요. 저는 수진이에게 금방 올게라고 말하고 서연을 따라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 한 구석에서 서연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인데? 아버지에 대해서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태호 씨가 무슨 문제라도.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라. 서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10년 전에 엄마가 수진이를 입양하게 된 거. 그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야? 서연이 핸드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아버지 서재를 정리하다가 이걸 찾았어요. 화면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익선동 한복 수선집 앞 사진. 저녁 늦게까지 바느질하는 제 모습. 수진이와 처음 만나던 날 보육원 앞에서의 사진. 심지어 제가 병원에 가는 모습까지. 이게 뭐야?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몰래 찍으신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는 그동안의 죄책감으로 엄마를 한 번도 잊지 못하고 지켜보고 계셨어요. 서연이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은행 송금 내역서였습니다. 매달 익명으로 입금된 금액들, 가게 월세, 수진이 학비, 제가 아팠을 때 병원비, 모두 태호가 보낸 거였습니다. 이럴 수가. 저는 입을 막았습니다. 엄마가 힘들 때마다 아버지가 몰래 도와주신 거예요. 서연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25년 전 수진이를 입양하게 된 것도. 저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교회 목사님한테 부탁하신 거예요?
서연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를 키우시면서 저와 봉사 다니던 보육원의 수진이를 보고 저와 닮았다고 늘 생각하셨대요. 아버지는 엄마가 혼자 사시는 게 너무 안쓰러우셨대요. 그래서 수진이와 엄마를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엄마에게 가족이 생기길 바라셨던 거죠. 저는 벽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동안 그 사람은 저를 그렇게 지켜봐 왔던 거군요. 제가 어젯밤에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러셨냐고. 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 게 평생의 후회였다고. 그래서 최소한 멀리서라도 엄마가 행복하길 바라셨다고. 서연이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열어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편지 한 통과 작은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태호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반지는 우리가 언젠가 결혼하면 서로 끼워주자고 약속했던 그 반지였습니다. 아버지가 30년 동안 간직하고 계셨어요. 서연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편지 뒷면을 보세요. 저는 편지를 뒤집었습니다. 거기에는 태호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혜란에게 미안합니다. 지키지 못해서 사랑합니다. 평생 태호가.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저를 꽉 안아줬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엄마. 서연이 제 얼굴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엄마를 다시 만나게 된 게 기적이라고 하세요. 이제라도 친구로, 가족으로 함께할 수 있게 된 거라고. 고마워, 서연아. 이야기해줘서.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추스른 후 신부 대기실로 돌아갔습니다. 수진이가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수진이에게 다가가 그녀를 꽉 안았습니다. 엄마, 수진아, 엄마가 너무 사랑해. 엄마, 왜 그러세요? 울어요? 아니야. 행복해서 그래. 저는 수진이의 얼굴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너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야. 수진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안아줬습니다. 저도요, 엄마. 엄마를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서연이가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세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안았습니다. 운명은 참으로 신기한 것이었습니다. 30년 전 사랑했던 사람, 그가 버린 것이 아니라 평생 지켜봐 준 것이었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고 하객들의 따뜻한 박수 소리가 예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재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수진이의 손을 민재에게 넘겨줬습니다. 우리 수진이 잘 부탁해요. 네, 어머님.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민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가족석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제 옆에는 서연이 그리고 태호와 미라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감사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혜란 씨 수진이를 잘 키워줘서. 제가 더 감사해요. 서연이를 잘 키워주셔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모든 순간이 아름다웠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저는 수진이, 서연이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과 두 따님이시죠? 정말 닮으셨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 딸들이에요. 그 말에 수진이와 서연이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진 속 세 사람의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결혼식을 잘 마치고 헤어지기 전 태호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혜란 씨, 오늘 정말 고마워. 태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혜란 씨,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저는 깜짝 놀라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네, 아니 그게 연인으로서가 아니라. 태호가 웃으며 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친구로서.
30년 전에 하지 못했던 우정을 이제라도 쌓아가는 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친구로서 새로 시작해요. 고마워요. 태호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구나.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딸, 10년 동안 모르고 키웠던 딸, 그리고 평생 아팠던 첫사랑. 모든 것이 다시 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운명은 참으로 신기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동안 이어진 운명의 실타래가 마침내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가족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응원을 해주고 싶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